변수 선언과 함께 값을 설정하는 것을 초기화라고 합니다. 초기화 방식은 대입 수식, 괄호 초기화, 중괄호 초기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변수 선언을 보면 정수식으로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값을 초기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입 수식 초기화라고 합니다. 괄호를 사용해서 정수식을 초기화하는 것은 괄호 초기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괄호 안에 수식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변수 초기화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수식을 쓰지 않으면 이것은 단순히 함수 선언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괄호 초기화가 주로 사용되는 것은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생성할 때입니다. 보통 클래스 안에는 여러 생성자가 선언되어 있는데 이때 생성자의 파라미터 타입 및 개수가 서로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는 해당 파라미터 타입에 맞게 함수를 호출하는 것처럼 인자를 생성자에게 넘겨줄 때 괄호 초기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중괄호 방식은 대입 연산자를 생략해도 되고 사용해도 되고 둘 다 가능합니다. 결과는 괄호 방식과 동일하게 초기화가 됩니다. 다음은 기존에 선언된 변수를 가지고 초기화를 하는 여러 코드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변수 초기화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으로서 이것이 하나의 코딩 습관이 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장에는 변수 초기화식이 생략될 때 어떻게 되는지 대해 규격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컴파일러만 너무 믿지 말고 여기 소개되는 방식대로 초기화를 진행하면 미연의 잠재적인 문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할 때 초기화식이 생략되면 내부적으로 컴파일러는 기본 초기화가 실행됩니다. 여기 스태틱 지속기간 즉 메모리를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객체에 대해서는 전역 변수에는 0을 넣고 포인터 타입일 경우에는 널 포인터, 그리고 문자열과 배열을 각각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타입은 기본 생성자가 호출되고 로컬 변수나 동적으로 할당되면 중간값을 가집니다. 여기 코드를 보면 이건 전역 변수이므로 해당 변수 A는 0을 갖게 되고 이것은 로컬 변수이기 때문에 임의의 값을 가지고 클래스 타입은 기본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규격에서 정의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런 규칙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처럼 변수를 선언하면 값을 초기화하는 게 좋은 습관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어서 다른 초기화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괄호에 어떤 수식이 없을 경우에 컴파일러는 값 초기화를 실행하게 됩니다. 기본 초기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대부분의 변수들을 0으로 초기화하고 클래스 타입인 경우에는 기본 생성자가 있으면 해당 생성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생성자가 없을 경우에 해당 모든 멤버들은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괄호 초기화는 반드시 수식이 있어야 되는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명시적 타입 변환, 뉴 연산자, 그리고 클래스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에는 괄호의 수식이 없어도 값 초기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건 외외 규칙이 됩니다. 예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보죠.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면 구조체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변수 선언이죠. 여기서 중괄호를 사용했고 비워두었으니까 값 초기화를 컴파일러가 실행합니다. 이때 값은 0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정의된 구조체 A 경우에 별도의 생성자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값 초기화에 따라서 모든 멤버가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이것은 괄호 초기화를 이용하는데 지금 비어 있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변수를 선언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함수 선언한 것이고 여기 지금 B가 변수 선언이라고 생각하고 값을 집어넣게 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 보면 지금 괄호에 수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시적 타입 변환으로서 초기화라는 걸 컴파일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식이 생략해도 이건 초기화 형태로 처리가 됩니다. 초기화의 예외사항입니다.
원래는 괄호 안에 반드시 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그리고 new 연산자를 사용할 때나 또는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에서 멤버들을 초기화할 때 그때 괄호에는 수식을 생략해도 됩니다. 여기 보면 해당 수식이 명시적 타입 변환을 이용합니다. 이때도 값 초기화에 따라서 값은 0으로서 초기화가 됩니다. 이렇게 값 초기화는 중괄호에 수식이 생략됐을 때 컴파일러가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것 보겠습니다. 배열 형태의 초기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배열은 중괄호를 사용해서 크기에 맞추어 초기화를 수행하는데 중괄호 내에 선언된 수식의 순서에 맞도록 배열 첫 번째부터 해서 순서대로 값이 세팅이 되고 만약에 수식이 적게 되면 나머지는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초기화식이 배열 크기를 넘어서면 당연히 에러가 발생하겠죠. 배열 크기를 설정하지 않고 중괄호로 초기화를 하게 되면 중괄호에 있는 초기화식의 개수가 곧 배열의 크기가 됩니다. 2차원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에 다시 중괄호를 넣어서 그렇게 행과 열을 나누어서 초기화를 진행하는데 이때도 값을 세팅하는 게 없으면 그 나머지 요소는 0으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 중괄호 방식은 new 연산자를 사용할 때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new 연산자를 선언하고 타입을 설정하고 배열 크기를 정하고 이후 중괄호 형태의 초기화식을 넣게 되는데 초기화식은 배열 요소의 순서에 맞도록 들어가고 해당 수식이 없으면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배열 크기 5개로 중괄호 초기화를 하였습니다. 이 식은 중괄호에 2개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의 값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집니다. 결과를 보면 배열의 순서에 맞게 1과 2 그리고 나머지는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배열 크기는 5인데 6개로 세팅이 되면 당연히 에러가 나오겠죠. 이때는 초기화식의 개수를 조절해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배열 크기를 생략했을 경우에 초기화식을 반드시 넣어야 배열 크기가 정해집니다. 2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괄호로 나누어서 처리하여 값을 넣게 되면 순서에 맞게 행과 열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new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여기 int 타입으로 배열 5개를 설정했는데 처음하고 두 번째 값만 값이 세팅되고 그 나머지는 0으로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보통 중괄호 초기화는 배열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식인데 해당 방식이 클래스에도 가능합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붙게 됩니다. 우선 사용자가 정의한 생성자가 있으면 안 되고 가상함수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멤버들이 접근 가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7버전 이후부터는 상속을 받아 부모 클래스도 같이 초기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멤버가 2개가 있는 클래스인데 이런 형태로 중괄호 초기화를 하게 되면 각각 멤버의 초기화의 값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기화하다 보면 첫 번째가 어떤 멤버인지 해당 클래스 정의된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20부터는 멤버 이름과 도트 연산자를 같이 써서 초기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지정 초기화라고 합니다. 배열 초기화에는 보통 중괄호를 써야 되는데 20버전부터는 이렇게 괄호 초기화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열 초기화는 괄호 방식보다 중괄호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여기 멤버라는 클래스가 지금 정의되어 있는데 이렇게 3개의 멤버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멤버에 대해 각각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숫자 30은 멤버 에이지가 되고 true는 멤버맨, 전화번호는 123456 이렇게 멤버의 값이 설정됩니다. 11버전까지는 이런 중괄호 초기화를 사용하려면 클래스의 멤버를 정의하면서 초기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4버전 이후부터는 멤버를 초기화를 해도 중괄호 초기화 방식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30이라고 그냥 하나의 멤버만 초기화를 하게 되면 나머지 멤버는 0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0버전부터는 지정 초기화를 통해 멤버 이름과 같이 값을 설정하여 초기화를 할 수 있어서 코드의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반드시 순서대로만 해야 문제없이 동작하게 됩니다. 여기처럼 순서를 바꿔버리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지정 초기화를 하고 다른 멤버에는 일반 초기화를 수행하는 혼합 사용은 허용이 안 됩니다. 이번에는 특수한 형태의 클래스 템플릿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여기서 소개하는 이유는 해당 클래스 템플릿이 중괄호, 초기화를 인자로 받아들이는 특수한 형태의 클래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변수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배열 형태로 크기가 5개인 중괄호 초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배열 타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첨자가 여기 없기 때문이죠. 정수 타입으로 중괄호 초기화를 하기 때문에 인트 타입을 가지는 이런 형태의 클래스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단순하게 중괄호 초기화가 있는데 어떻게 클래스 템플릿이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규격에서 이니셜라이저 리스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컴파일러는 중괄호 초기화를 이런 형태로 배열로 처리하고 처음하고 마지막 다음 것의 포인터를 받아들여서 해당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보면 컴파일러가 중간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죠. 클래스는 구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컴파일러가 이 중괄호 초기화를 받아들여서 크기와 아울러 마지막 포인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변환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해당 클래스 템플릿이 어디에 주로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중에 배열처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래스 템플릿이 있습니다. 해당 클래스의 생성자 파라미터 타입을 지금 말하는 이니셜라이저 리스트 형태의 파라미터로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어 객체 생성 시 중괄호 초기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SM은 이니셜라이저 리스트 타입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객체를 이렇게 중괄호 초기화로 설정하면 해당 생성자로 연결이 됩니다. 또한 배열 요소의 포인터를 저장하는 형태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배열처럼 저장하는 클래스를 사용할 때 사용자는 중괄호 초기화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클래스는 이런 타입을 파라미터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니셜라이저 리스트 타입을 클래스의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사용하게 되면 쉽게 중괄호 초기화 수식을 파라미터 인자로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익숙한 배열 형태의 초기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래스 템플릿의 많은 생성자는 이런 타입을 파라미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괄호 초기화할 때 주의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중괄호 또는 괄호 초기화에는 크게 차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괄호 방식에서는 데이터 타입이 작아지는 축소 변환을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축소 변환이란 소수점 타입이 인트 타입 또는 롱더블 타입이 더블 타입으로 이와 같이 초기화식의 데이터 타입의 크기가 큰데 저장하려는 그 변수 타입이 작게 되면 정밀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수 타입에서 소수점 타입으로 변환할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사인드 정수에서 언사인드 정수 타입으로 초기화할 때도 에러가 발생합니다. 상황에 따라 초기화식이 상수식을 가지고 변환 시 저장 크기가 문제없고 정밀도가 유지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클래스 타입에서도 해당 클래스를 생성할 때 중괄호를 사용하면 축소 변환이 적용됩니다. 여기 클래스 SM 생성자는 인트 타입과 더블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초기화식은 모두 소수점 타입이고 생성자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인트 타입으로 이때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럼 적용되는 실제 사용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인트 타입 A 변수는 초기화식이 소수점 타입으로 축소 변환으로 인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괄호 초기화를 사용하면 이상 없이 동작하게 됩니다. 여기 차 타입의 크기는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초기화 값이 범위를 넘어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여기 -1은 사인드로 초기화식은 언사인드로 초기화를 하기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숫자 10은 정수 타입이고 저장 타입은 소수점인데 이때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수는 크기가 소수점보다 작고 정밀도에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int x는 정수 10을 저장하고 있고 해당 변수로 초기화할 때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물론 일부 컴파일러에서는 경고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포인터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멤버들 다 인트 타입입니다. 지금 소수점 2.0으로 초기화식이 설정되다 보니 저장할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괄호 초기화는 해당 수식이 초기화될 때 문제를 체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괄호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변수 초기화 내용을 마치겠습니다.